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 2차 혁신안이 발표됐습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오늘 실무 당직자 출신 당원 50여 명이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할 수 있을까요? 정면 인터뷰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이 어제 혁신위원회에서요. 두 번째 개혁안을 내놨는데 이 논란이 된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나왔고요. 또 최고위원회 역시 폐지하자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혁신안이고요. 네. 이 안의 취지대로 저희 당에 내재되어 있는 계파 갈등 또 내부 분열 이게 해결되기를 바라겠는데요. 네. 문제는 전혀 새로운 혁신안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찬반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이번 2차 혁신안은 결국엔 당대표 권한을 강화한다는 당내의 비노의 그런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당내에는 신당을 고민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요. 네. 또 당 밖에는 엄연히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네. 혁신이 물 건너 갈수록 신당 추진의 동력은 얻게 될 것이고요. 문재인 대표가 사무총장 인선으로 신당 세력에게 빌미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네. 이번 두 번째 혁신안 역시도 혹시나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오해를 주게 되면은 이 역시 신당 추진 세력에게 또 새로운 빌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처음에 이게 놀라운 개혁안이다 말씀 주셨는데 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미를 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지금 전현직 당직자 50여 명의 탈당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탈당을 두고 개혁안의 후폭풍이라는 이제 지적도 있고요. 이 탈당 조직인 국민희망시대,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성도 쇄신도 없다. 이런 비판적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신당 추진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에 실패하게 되면은 신당 출연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반대로 혁신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외부의 신당 세력의 동력과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혁신위원회 지난 한 달 동안에 기다려봤는데 이게 별 기대할 게 없고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새로 나올 혁신안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같은 제2의 제3의 이런 사태 사건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연 그 혁신위가 또 문재인 지도 체제가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겸허한 좀 성찰 그리고 이후에 좀 더 과감하고 그침없는 용감한 그런 혁신이 됨으로써 이런 사태가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위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지적해 주신 바인데 지금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평가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이 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하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평가 결과를 공천심사에 반영하고 당장 내년 총선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결국 당대표 권한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이거 사실로 보시는 거죠? 지금 이제 4.29 선거 패배 이후로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은 문재인 대표 사퇴 그런 주장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고요. 책임론 계속 있어 왔죠. 예, 그런데도 그러면은 이제 그 대표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권한이 좀 내려놓는 방향의 그런 이제 혁신안이 나오는 것이 기존의 어떤 주장 흐름과 그 일치된 그런 흐름이겠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평가위원회 취지는 좋지만은 이제 당 대표의 권한이 강화되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역시도 신당 추진 세력에게 그것 봐라. 이거 내려놓으라 그러더니 내려놓기는커녕 더 많이 가지려고 하네. 그런 빌미를 주게 될까봐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혁신안에 대해서요. 이 정치권 일각에서 2012년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식 물갈이와 비슷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여당이 한 거라도 잘한 것은 벤치마킹 해야죠. 네. 특히 기존에 한나라당 시절에 과감한 공천, 정말 무서울 만큼 과감했던 공천을 보면은 그래도 물갈이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저희 당은 지금 3선만 하더라도 3선이 28분이거든요. 네. 새누리당은 뭐 15분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공천 물갈이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갈이를 위해서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해왔던 그런 방식에서 좋은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야의 모든 문제가요. 내년 총선으로 귀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을 때 네. 공천권을 아예 외부에서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 주셨었거든요. 네. 이 공천과 관련해서 진짜 강도 높은 혁신안, 과연 혁신위가 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까지 하고 짐 싸고 나가든 예정대로 8월까지 하든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공천 문제 관련돼서는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 선언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라 보거든요. 네. 그리고 전략 공천 없다라고 선언하면 되는 것이군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공심위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기존의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각 계파별로 대리인에 한 명씩 들어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계파 나눠 먹기가 진행하는 것이 공천심사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이었거든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서 상향식으로 후보를 선출하게 되고 공천을 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죠. 네. 사실은 새누리당은 이건 이미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새누리당도 하는 것을 저희 새정년이 미적거리고 마치 국민들이 볼 때 뭐 딴청 피우고 뭔가 기득권에 연연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 건 참으로 네. 나쁜 이미지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도 새누리보다 더 센 오픈 프라이머리, 더 투명하고 공정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해서 공천권을 중앙 지도부가 아니라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네.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돌려주겠다. 이 선언을 혁신위원회가 하면 되고 그 선언을 7월 20일 있을 중앙당 중앙위원회에서 네. 수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지적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이슈를 잠깐 다른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안 의원님께서는 현재 국회 예결특위의 간사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추경은 메르스 피해 그리고 가뭄 피해 때문에 추경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네. 근데 전체 추경 예산 중에서 실제로 메르스 가뭄 예산이 2조 5천억 정도고 네. 엉뚱한 곳에 이게 다 국민들 빚이거든요. 네. 빚잔치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고요. 특히 세입 결손 보존 예상보다 세입이 덜 들어와서 하반기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쓰겠다 이거죠. 네. 이것은 애초부터 경제 정책을 잘못 짠 거거든요. 네. 지나치게 세입을 부풀려서 그럼 이런 큰 사단이 났으면 그 이제 보존액을 이제 6조 가량 잡았는데요. 네. 그럼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이건 누군가가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또 이걸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목요일 날 예결위 정책 질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그날 이제 부총리께서 이제 처음에 제안 설명을 하십니다. 네. 그 자리에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세입 결손 발생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국민들에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추경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지 않습니까? 네, 이 추경이 네. 타이밍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야당 쪽에서는 추경의 내용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안을 내놓으신다면 짧게 의원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추경안에 우선적으로 대해서. 이게 메르스 추경이기 때문에요. 네. 메르스 때문에 피해를 입은 병원들이 전국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병원들이 이번 피해를 아주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안을 보면은 약 2주간에 걸친 피해액만 1,000억 정도만 보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계산법이라고 봅니다. 네. 적어도 6월, 7월
치료를 지금 거의 다 매로서 끝나고 있지만은 여전히 여진이 상당히 각 병원으로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6, 7월 한 2달 동안 60일 동안에 각 병원에서 입었던 피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네. 그렇게 하면 한 4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 규모는 병원 협회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 액수가 산정이 네. 되었는데요. 네. 이것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저는 이번 추경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